네, 오늘은 복수해석하기 4장의 7번째 시간으로서 복수함수의 부정적분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적분학 또는 해석학 시간에 배웠던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함수 f가 이 구간 a, b에서 인테그러블 펑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적분학 시간에는 이 자리에 컨티뉴어스가 왔고요. 해석학 시간에는 조금 더 일반화된 개념으로 적분 가능한 함수 인테그러블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때 대문자 f를 이 소문자 f의 이 구간에서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라고 가정하는데요. 이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은 이 대문자 f를 미분했을 때 소문자 f가 나오는 경우이죠. 그래서 이걸 부정적분 함수 또는 역도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f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 f가 존재하면 이 소문자 f의 인테그럴 값을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 소문자 f의 definite 인테그럴 정적분 값은 대문자 fb 빼기 대문자 fa로 계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수함수에서도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 컨투어 인테그럴, 어떤 선을 따라가는 적분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함수처럼 이 정리를 흉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적분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두 점 사이에, 즉 G1에서 G2까지 FG를 적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잘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도메인에서 두 점을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임의의 컨투어를 생각을 할 텐데요. 두 개의 컨투어를 일단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G1이 이렇게 있고 G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G1에서 G2로 가는 어떤 컨투어, C1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이상한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C2라고 하겠습니다. 즉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은 임의의 컨투어에 대해서 항상 이 컨투어 인테그럴이 같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점과 도착점만 중요하지 이 중간에 연결되는 컨투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G1에서 G2로 가는 이 FG의 definite 인테그럴 값은 G1에서 G2까지 아무런 이 컨투어나 연결해서 이 값을 계산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을 때 어떤 컨투어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컨투어 인테그럴이 같다. 그 개념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정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g가 영역 D에서 continuous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the following과 equivalent는 이제 다음 이 세 문장이 동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성립하면 나머지 두 개도 참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이 fg가 이 영역 D에서 antiderivative 펑션 대문자 f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요걸 기대했던 거죠. B를 읽기 전에 이제 C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에 포함되는 임의의 closed 컨투어 C에 대해서 이 컨투어 인테그럴이 0이다. 네, 이게 이제 C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장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임의의 closed 컨투어에 대해서 이 컨투어 인테그럴이 0이다라는 것과 동치인 문장이 뭐가 있었느냐면 임의의 이제 두 점을 이렇게 잡아보고 두 점을 잇는 컨투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이쪽으로 가는 컨투어나 이쪽으로 가는 컨투어, 어떤 컨투어에 대해서도 컨투어 인테그럴이 같다는 것과 동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요 얘기는 이 가정과 이제 똑같죠. 그래서 요 가정은 결국은 이 C번 내용과 동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번이 만약 성립한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임의의 두 점 사이의 definite 인테그럴의 정의가 잘 정의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B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1에서 G2까지 이렇게 definite 인테그럴이 잘 정의되는 경우는 A번에서 나오는 이 antiderivative 펑션의 이 두 점의 차이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 B, C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장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네, 세 개를 모두 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증명은 우리가 조금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독립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theorem을 활용하는 예제를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i부터 2분의 i까지 2의 파이 지승의 definite 인테그럴 값을 계산하시오. 이제 이 말은 이 문제 자체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어떤 컨투어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함수의 컨투어 인테그럴 값은 똑같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C번이 성립하려면 A번이 성립하는 것과 동치라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엔티디리버티브 펑션만 가지면 이 C번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2의 파이 지승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은 쉽죠? 요거 이제 G로 미분해 보면 앞으로 이제 파이가 나오니까 파이분의 1 곱하기 2의 파이 지승이라고 써주면 이걸 미분하면 이 2의 파이 지승이 나온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이 소문자 fg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정의됩니다. 그래서 요 값에서 이제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fg의 끝점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f2분의 i 빼기 대문자 fi니까요. 네, 이걸 이제 대입하면 값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분의 파이 i 같은 경우는 답이 i가 될 것이고 2의 파이 i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네, 답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C라는 것이 Positively Oriented Circle, 즉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요. 반식의 방향으로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화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매개화를 했습니다. 이 C에 대해서 G제곱분의 1의 적분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적분은 오늘 공부했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아래 계산과 같이 직접 계산할 수는 있어요. 네,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 대신에 2의 I 세타승을 대입을 하고요. DG니까 여기에 2의 I 세타를 세타로 미분한 것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네,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분하면 I가 밖으로 하나 나오고 이게 이제 2의 I 세타승이 두 개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약분해주면 2의 마이너스 I 세타승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의 부정적분 함수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I분의 1이 밖으로 나가니까 I는 사라져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세타승이 돼서요. 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네, 적분하면 0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오늘 공부했던 복수 함수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아니고요. 변수가 실수인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은 우리가 그 전에 이미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했던 이 복소 변수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g를 지금 g제곱분의 1이라고 뒀는데요. 지금 이 컨투어를 보자면 지금 파란색의 단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함수가 어디에서 정의가 되지 않느냐면 원점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모가 0이니까요. 그런데 이 점을 제외하고는 이 함수는 연속이고 심지어는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갖고 있어요.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g분의 1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걸 미분하면 g제곱분의 1이 되는데요. 두 함수 모두 다 원점만 아니면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역을 우리가 D라고 써보겠습니다. D에서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은 D에 포함되는 어떤 클로스드 컨투어를 가지고 오더라도 컨투어 인테그럴 값이 0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컨투어가 이 점만 지나지 않으면 돼요. 뭐 내부에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이 점만 안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임의의 클로스드 컨투어를 가지고 오면 이 C에서 적분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사실은 아까 A번과 C번이 서로 동치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A번은 부정적 분함수가 존재한다. C번은 임의의 클로스 컨투어에서 적분하면 0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요건 계산해보지 않고도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제입니다. 네, 첫 번째 예제와 좀 잘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g분의 1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임의의 클로스 컨투어에서 적분하면 0이 됩니까? 아까는 g제곱분의 1이었고요. 이번에는 g분의 1도 똑같이 성립합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4장의 네 번째 강의에서 이미 어떤 특정한 컨투어에 대해서 이걸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C가 유닛 서클, 즉 이제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조금 전 했던 그 C에 대해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2파이 i인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은 0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g분의 1은 부정적분, 엔티디리버티브가 존재하느냐? 근데 존재할 것 같거든요. 요건 이제 우리가 3장의 두 번째 시간에 어떤 걸 증명했었느냐면 로그 g를 미분하면 g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브랜치를 가지고 오더라도 브랜치를 짤막하게 복습해 보자면 로그 g는 이제 일반적으로
펑션이 아니고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었잖아요. 즉 G의 범위를 제한을 해줘야 싱글 밸류드 펑션이 됐었는데 임의의 알파에 대해서 아규먼트를 이렇게 이제 정해주면 이게 이제 싱글 밸류드 펑션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한쪽에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미분 가능성, 즉 연속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등호가 있으면 그 점에서는 연속 함수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양쪽에는 등호가 빠집니다. 그래서 임의의 브랜치에서 로그 G가 이 G분의 1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조금 전에 이 함수가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갖고 있으면 임의의 클로스드 컨투어에 대해서 적분하면 0이다라고 했는데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 대문자 F를 우리가 찾았었거든요. A번에서 이 엔티디리버티브가 되는 어떤 영역 D에 대해서 이 D에 포함되는 클로스드 컨투어에서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로그 G가 G분의 1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되는 이 영역이 요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각 알파는 빠져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써보면, 즉 이 반직선은 아규먼트가 알파, 네, 이 반직선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저 영역 D는 이 반직선은 빼고 이 나머지 전체예요. 네, 지금 제가 색깔을 뭐 전체는 어차피 다 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 반직선을 뺀다는 뜻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D거든요. 근데 이제 원점을 지나지 않는 컨투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지나는 컨투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지난 컨투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즉 원점을 내부에 이렇게 포함을 하는 컨투어에 대해서는 이게 클로스드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없죠. 무조건 이 브랜치 컷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이 브랜치 컷은 이 D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컨투어가 D에 포함이 되려면 그림을 아무리 그리더라도 이 내부에 원점이 포함되는 경우는 클로스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밑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부의 원점을 포함하는 임의의 클로스드 컨투어는 항상 이 브랜치 컷을 만난다. 이 브랜치 컷에서는 로그 G가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요 유니서클 같은 경우는 내부에 원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다가 보면 반드시 요걸 이제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C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C의 내부에 원점이 있지 않은 경우, 네, 이렇게 되는 요런 커브에 대해서는 적분하면 0이 될 거고요. 이런 커브에 대해서는 0이 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 유니서클에서는 적분하면 2파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부했던 부정적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계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G분의 1의 엔티디리버티브를 활용해서 이 값을 설명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C는 아까 얘기했던 그 유니서클이에요. 그러면 그 유니서클을 이제 두 개로 쪼개서 두 개의 적분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2i세타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원에서 이 반쪽만 우리가 먼저 적분을 해볼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마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지금 요렇게 이제 돌아가서 이쪽이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적분하고 조금 있다 반대편 적분해서 두 개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로그 함수는 임의의 브랜치에 대해서 이 G분의 1의 엔티디리버티브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커브가 잘 정의되도록 브랜치 컷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브랜치 컷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빼버리면 이 커브가 안 지나기 때문에 적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쪽 브랜치 컷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프린시펄 로그라고 그렇게 불렀었죠. 프린시펄 브랜치 오브 로그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대문자 L이라고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로그 G는 ln r 더하기 i 세타인데요. 이때 세타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입니다. 그래서 이쪽 브랜치 컷, 즉 각이 이제 마이너스 파이나 파이가 되는 것을 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G분의 1의 엔티디리버티브가 되기 때문에 엔티디리버티브를 갖고 있으면 그 영역에서는 이 B번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A번과 B번이 동치인 식을 우리가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C1에서 적분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C1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i에서 i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i에서 i까지 가는 것이 잘 정의됩니다. 이유는 G분의 1의 엔티디리버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의 엔티디리버티브는 대문자 로그 g이고 마이너스 i부터 i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i 빼기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i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네, 로그 i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파이 i가 되고요. 네, 이 브랜치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로그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i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파이 i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대편 반쪽 왼쪽 그 반원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요렇게 이제 돌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도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도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세타가 지금 여기는 이제 2분의 파이 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아규먼트가 커지니까 이번에는 세타를 2분의 3파이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브랜치 컷을 이쪽을 정해줬는데요. 네, 이번에 뭐 바로 보이죠. 뭐 이렇게 이제 정해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0 또는 2파이를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브랜치에서 이 로그 g 함수가 다시 한번 g분의 1의 엔티디리버티브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번과 B번이 동치이다 이 사실을 활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A는 엔티디리버티브가 존재한다. 그리고 B번은 우리가 이제 끝점에서 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C2에서 적분을 하는 거죠. 네, 요걸 지금 우리가 C2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i부터 마이너스 i입니다. 순서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i고 여기가 마이너스 i거든요. g분의 1의 이제 적분값은 조금 전에 이제 가지고 왔던 그 브랜치 로그 g에 대해서 i부터 마이너스 i고요. 그러면 로그 마이너스 i 빼기 로그 i죠. 그래서 로그 마이너스 i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을 때는 각도가 2분의 3파이죠. 그래서 2분의 3파이 i고요. 로그 i는 여기 있는 거니까 2분의 파이죠. 그래서 2분의 파이 i니까 빼면 파이 i가 됩니다. 그래서 이 C라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C1에서 적분, C2에서 적분. 근데 아까도 파이 i, 요것도 파이 i니까요. 두 개 더하면 2파이 i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요 계산 이렇게 하는 게 뭐 훨씬 쉽습니다만 엔티디리버티브를 활용하려면 두 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브랜치에서 엔티디리버티브를 활용하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g의 2분의 1승 적분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 아마 지지난 시간인가요? 한번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마 마이너스 3이 있었고 3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3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는 이 반원에서 적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가는 컨투어에서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반원이라는 말이 없고 지금 X축 위, 지금 정확하게는 이 점과 이 점을 제외하고는 이 X축 완전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요런 이제 커브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적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게 이제 C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적분한 값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어떤 컨투어를 가지고 와도 답이 같다라는 것이 뭐 은연중에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역,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요 영역에서 이 함수가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갖는다라는 것을 보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g의 2분의 1승의 브랜치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g의 2분의 1승은 2의 2분의 1 로그 g승인데요. 이때 로그 g를 ln r 더하기 i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 요 브랜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로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비슷하게 브랜치 컷을 이걸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래서 각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한 바퀴 돌아서 2분의 3파이까지 우리가 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루트 r 곱하기 2의 2분의 i 세타승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의 후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g의 2분의 1승을 우리가 적분해 보면 3분의 2의 g의 2분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것의 엔티디리버티브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이 브랜치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에 지금 요거는 2의 2분의 3 곱하기 로그 g고요. 로그 g 대신에 요걸 이제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3분의 2는 똑같고 r 루트 r, 즉 r의 2분의 3승이 있고 2의 2분의 3i 세타승이 됩니다. 이거 역시 같은 브랜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함수가 요 함수의 엔티디리버티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A번과 이제 B번이 동치이다 그 사실을 활용해서 이 함수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 대문자 F1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F1의 3 빼기 F1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3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R이 3이 될 거고요. 세타는 얼마냐면 지금 브랜치가 이렇게 되니까 세타는 0 이렇게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 요건 1이 되니까 지금 이게 아마 3분의 2에다가 지금 3을 대입해 주면 곱하기 3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루트 3이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뭐 역시 R은 똑같습니다. R은 3이 되겠고요. 세타는 얼마가 될까요?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 이 안에서는 세타가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앞에 3분의 2에다가 3 루트 3, 네,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지금 파이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여기다 이제 써줬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i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니까 2 루트 3으로 묶어주면 2 루트 3에 1 더하기 i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투어가 이 X축 위에만 있으면 이 브랜치 컷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컨투어에서 이러한 엔티 디리버티브 펑션이 존재하고 그것이 이제 존재하니까 끝점에서의 함수 값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그게 A번과 B번이 동치이다. 이 사실을 활용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예제에서는 3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는 요 방향의 반원에서 적분을 했을 때는 요거 사실 마이너스 붙은 값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시작점과 도착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부호가 달라졌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반원을 따라가든 아니면 어떤 컨투어를 이렇게 따라가더라도 항상 이 적분값이 이 값으로 똑같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아주 중요한 요 C번 개념과 동치인 그 개념을 하나 설명했죠. 연속함수에 대해서 부정적분 함수가 존재하면 그 영역에 있는 어떤 클로즈드 컨투어를 가지고 오더라도 적분값이 0이다. 실제로는 이 엔티 디리버티브 펑션의 차이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클로즈드이면 이 양 끝점이 같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잘 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거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광고를 하자면 A번에서 B번 증명을 할 거고 B번에서 C번 증명할 거고 C에서 A번 증명을 할 건데요. 네,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